안녕하세요. B급은행원입니다. 오늘 시장이 많이 안 좋았죠. 근데 오늘뿐만이 아니고 지금 며칠째 하락을 지속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여러 가지 좀 이슈가 있죠. 오늘 가장 큰 이슈는 아무래도 이게 되지 않을까요? 일단 LG 에너지 솔루션이 공모주 청약 신기록을 썼는데 무려 114조 원이 이쪽으로 흘러 들어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시장에서 머물러 있던 자금들이 그쪽으로 나가기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주식을 가지고 있던 분들이 청약을 하기 위해서 매도를 한 것도 있을 거고, 기관들도 자금을 마련을 위해서 주식을 팔고 인덱스만큼 편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수급적인 측면에서 그 시장이 약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 현재 좀 안 좋은 그 말들이 많이 좀 들리고 있잖아요. 이제 연초부터 오스테임 임플란트 횡령 사건이라든지, 그다음에 또 셀트리온 회계 관련 이슈가 있고요. 그리고 카카오도 지금 주가가 많이 빠지면서 좀 이슈가 되고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신라젠이 오늘이었나요? 또 상장 폐지 얘기가 나오면서 시장이 센티멘털이 조금 약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국도 이제 금리가 인상되는 시점이 점점 다가오니까 나스닥부터 좀 하락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죠. 이제 그런 부분이 반영이 돼서 우리나라도 증시 자체가 많이 좀 체력이 약해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이럴 때 조금 좋은 회사들도 덩달아서 주가가 하락을 하기 때문에 좀 공부하다 보면은 회사는 괜찮은데 주가가 좀 싼 것 같다, 이런 회사들이 좀 보일 때가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도 이제 조금 더 유심히 좀 공부를 해보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좀 시장이 많이 약했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회사 중에 9% 이상 오른 회사가 있어요. 그래서 간략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회사는 이스트소프트라는 회사인데요. 일단 이 이스트소프트라는 회사를 보면 주가 흐름부터 먼저 한번 보고 갈게요. 지속적으로 조금 우상향을 하는 모습을 보고 있는데, 일단 실적 자체가 지속 성장을 하고 있어요. 그게 이제 자연스럽게 주가에 반영이 돼서 이렇게 흘러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여기 보시면 매출액이 10년부터 시작해서 지속적으로 꾸준히 늘어나고 있죠. 200억대, 300억대, 400억대, 500억대, 600억대, 이제 900억대까지 추정 실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꾸준히 숫자가 지속적으로 조금 찍히고 있는 회사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이스트소프트라는 회사가 그러면 어떤 일을 하는 회사냐, 우리하고 굉장히 가까운 회사입니다. 제가 분기 보고서를 열어놓은 건데 사업 부분 한번 보겠습니다. 인터넷 소프트웨어 사업, 인터넷 포털 사업, 인터넷 게임 사업, 그리고 커머스 사업, 자산 운용업,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는데요. 인터넷 소프트웨어 사업부터 보겠습니다. 인터넷 소프트웨어 사업은 크게 유틸리티 소프트웨어, 보안 소프트웨어로 나눌 수 있는데, 여러분들도 많이 아실 거예요. 대표 유틸리티 소프트웨어는 1,400만 명이 사용 중인 알툴즈, 이제 알집도 있고 RPDF 많이 들어보셨죠. 그리고 AI 챗봇, 그룹피드 등을 제공하는 PC 모바일용 협업 솔루션 팀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요 종속회사 이스트 시큐리티는 PC 모바일 통합 1600만 사용자를 확보하고 있는 국내 대표 백신 알약도 많이 들어보셨죠? 관련 제품군, 악성코드 위협 대응 서비스, 트렛 인사이드를 통해 강력하고 안전한 보안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가 들어보시진 않았겠지만 저희 생활에서 굉장히 이름은 들어봤던 회사인 거는 맞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인터넷 포털 사업 및 자산 운용업, 여기 보시면은 줌 인터넷이 있죠. 줌 인터넷도 상장 회사거든요. 포털 사이트라고 생각하시면 될 텐데 네이버와 다음보다는 아무래도 이제 규모는 굉장히 적은 수준이고요. 그래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줌 인터넷은 줌닷컴을 통해 검색, 뉴스, 커뮤니티, 쇼핑, 블로그 등 다양한 인터넷 포털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으며, 종속회사 엑스포넨셜 자산운용은 전문 사모 집합 투자업을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게임 사업도 하고 있어요. 이스트 게임스는 자체 보유한 카발 IP와 고양이 다방 IP를 활용해 카발 온라인, 카발 모바일, 고양이 다방 등 게임을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이제 커머스 사업이 있는데요. 디바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시간 가상 피팅 안경 쇼핑몰 라운지라는 어플을 운영을 하고 있어요.
강남 및 판교 직영 매장이 있고 200여 개 제휴 안경원, 라운지 어플 및 라운지닷컴을 통해서 O2 AI 안경 쇼핑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서비스로는 AI 플러스 랩이라는 곳이 있는데 AI 음성, 영상 합숙 기술 기반의 버추얼 휴먼 제작 원천 기술을 이 회사에서 개발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줌 인터넷의 종속 회사인 프로젝트 바닐라는 KB증권하고 바닐라라는 주식거래 어플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다. 이제 시가총액을 보면은 그렇게 큰 회사는 아닙니다. 여기가 이제 1,700억 정도 되는 회사인데요. 종속되는 회사들이 나름 여러 개가 있습니다. 여기 한번 보시면 어떻게 보면은 이스트소프트는 지주 회사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어요. 줌 인터넷이 있고요. 이런 상장 회사고요. 이스트게임즈 100% 자회사고요. 시큐리티 보안 회사고요. 디바이 여기는 라운지라는 가상 피팅 어플을 운영하는 회사죠. 그리고 이스트소프트가 있고 이스트소프트 재팬이 있고 아무튼 이제 이렇게 그 자회사들을 보유를 하고 있고요. 손자 회사도 있고요. 이제 이 회사가 하는 일들을 간략하게 알아봤는데 그러면 향후에 이 회사가 어떤 분야에 있어서 성장 가능성이 있느냐 이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증권회사에서 리포트들이 나와 있는 게 있는데 순차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NH투자증권에서 2021년 7월 23일에 나온 리포트고요. 그때 당시 주가는 15,200원이었네요. 일반적인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회사에서 이제 AI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으로 바뀔 거다. 이제 이런 주제의 리포트를 작성을 했어요. 주력 사업인 소프트웨어 게임 부분은 안정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다. 국민 대표 유틸리티 소프트웨어인 알툴즈를 서비스하고 있고요. 기업, 정부, 개인 등 3천만 명 이상의 고객을 보유하고 있고 알약, 알툴즈 라이센스 매출과 제휴 광고 매출 증가에 힘입어서 2021년 연간 매출액이 한 390억 원 정도 양호한 성장세를 이어갈 것이다. 그리고 카발 모바일 필리핀 출시 모멘텀이 있고요. 게임 부분 매출에서도 290억 정도 전망을 한다고 그때 당시에 예측을 했던 겁니다. 버추얼 휴먼 제작 원천 기술을 보유를 하고 있어요. YTN 방송에서 AI 앵커가 출연을 실제로 했었고요. 자회사 디바이 AI와 AR 기술을 결합하여 안경 쇼핑 플랫폼 라운지 서비스를 출시했다. 상장 자회사인 줌 인터넷 지분 가치가 950억 원 정도 되고요. 순현금이 198억 원 정도. 근데 이때 당시에도 시가총액이 1,700억 원이 안 됐으니까 이 애널리스트는 이제 저렴하다고 생각해서 재평가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나타낸 거죠. 저는 조금 관심이 가는 곳이 물론 이제 신사업 쪽에 관심이 가기도 하는데 디바이라는 회사에 조금 더 관심이 가요. 어떤 서비스냐? 고객은 안경원에 가지 않고도 100여 개 브랜드의 4천여 개의 안경을 스마트폰을 통해서 직접 써보고 구매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애플의 대표 AR 서비스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기술력이 좋다는 거겠죠. 사실은 이런 서비스를 하는 곳이 외국에도 있어요. 그 외국 회사는 시가총액이 거의 6조 원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다음 리포트를 한번 봐볼까요? 이제 상상인증권에서 나온 리포트인데 2021년 8월 6일날 나온 리포트입니다. 그때 당시에 가격이 16,600원이었고요. 이제 이 회사가 2년 만에 미팅을 했는데 회사 측에 좀 더 적극적인 IR 조직과 스탠스에 향후 기대를 가지면서 대략적으로 미팅을 했다는 거죠. 시총 2천억 원에서 2,500억 원 수준까지는 내다볼 수 있는 느낌이다. 지금 현재 아까 봤을 때 시가총액이 1,700억 원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애널리스트는 시가총액을 2천억 원에서 2,500억 정도는 볼 수 있겠다. 이런 의견을 가지고 있는 거죠. 다음 리포트를 보도록 할게요. 하이투자증권에서 나온 리포트고요. 2021년 11월 1일 비교적 최근에 나온 리포트입니다. 그때 당시에 가격이 17,900원이었어요. 근데 이제 후반에 메타버스 얘기가 많이 나오면서 타이틀을 메타버스 환경 하에서 AI 서비스 성장성이 가속화될 거다. 이런 타이틀을 걸고 리포트를 썼습니다. 이제 여기는 버추얼 휴먼 관련해서 내용을 좀 실었어요. 버추얼 휴먼은 메타버스 내 멀티미디어 인터페이스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므로 향후 방송이나 강연을 넘어 메타버스를 비롯한 다양한 산업 환경에서 동사의 버추얼 휴먼 서비스 등이 확장되면서 성장성 등이 가속화될 것이다.
또 다음 리포트를 보면 한양증권에서 나온 리포트인데요. 2021년 12월 24일 주가가 16,200원에 리포트가 나왔었습니다. 비교적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또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AI 클론, 버추얼 휴먼 기술력이 이미 확보가 됐고요. 이스트소프트의 버추얼 휴먼은 타사에서 만드는 3D 버추얼 휴먼과 달리 실사를 바탕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질감이 훨씬 적다는 것이 강점이다. 이스트소프트 대표이사가 3프로TV에 나와서 한 말과 거의 동일한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현재 동사의 AI 기술과 비슷한 기술을 가지고 상용화를 시작한 딥브레인 AI라는 회사가 있는데 최근 시리즈 B 투자에서 2천억 원의 기업 가치를 인정받은 바 있다. 이 말은 이스트소프트가 가지고 있는 버추얼 휴먼 기술이 그 기술만 해서 2천억 원의 가치를 받을 수도 있다는 뜻으로 해석이 되는데요. 기술 상용화 이후에 그 이상의 가치 평가를 충분히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AR 안경 가상 피팅, 라운지를 말하는 겁니다. 라운지의 가상 피팅 서비스가 올해 폭발적인 MAU 증가로 가시적인 퍼포먼스를 기록했다. 라운지와 유사하게 AR 가상 피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미국 안경업체 와비파커는 지난 9월 상장을 거쳐 현재 하나로 6조 원 이상의 시가총액을 기록하고 있어요. 물론 산업의 어떤 규제가 다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비교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미국의 안경이 비교적 고가라는 점, 그리고 도스렌즈 구매 등에 대한 온라인 판매 규제가 우리보다 약하다. 우리는 도스 렌즈를 온라인에서 구매하는 게 불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건 안 되는데 그것을 감안해도 동사의 기술 대비 시가총액은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오늘 주가랑 거의 비슷하니까 1,700억 원 수준에 있을 때 이 리포트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올해는 신사업 기술 확장의 해가 될 거다. 결국에는 기존 사업은 캐시카우로 역할을 계속 할 거고요. 그 캐시카우도 지속적으로 조금 성장을 할 건데 신사업이 버추얼 휴먼 쪽에서 추가가 되는 거고 거기에 AR 안경 가상 피팅 그쪽에서 신사업이 추가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게 2022년에 기술 확장해가 될 것이다. 이렇게 내다봤네요. 그리고 오늘 직접적으로 그 주가가 오른 이슈가 있다고 하면은 오늘 뉴스가 하나 나왔는데 가상자산 거래소 코빗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근데 이스트게임즈하고 NFT 사업을 협력하겠다 이런 뉴스가 나왔어요. 이스트게임즈는 이스트소프트의 자회사죠. 100% 자회사인데 카반 온라인, 고양이 다방 등 글로벌 시장에서 인기를 끈 이스트게임즈의 게임들이 대체 불가능한 토큰 NFT로 발행이 된다. 가상자산 거래소 코빗은 이스트소프트의 게임 사업 전문 자회사 이스트게임즈와 NFT 판매 제휴를 위한 MOU를 체결하고 이스트게임즈가 보유하고 있는 지적재산권을 코빗의 NFT 마켓플레이스를 통해 판매하기로 했다. 업무 협약을 한 거죠. 가상화폐 거래소 제일 큰 데가 업비트하고 빗썸 이 정도는 다 아실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코인원이 있고요. 4위가 지금 코빗이라는 회사입니다. 근데 코빗이라는 회사가 대주주가 SK거든요. 이제 기사를 한번 또 볼까요? 4위 코빗이 SK 스퀘어 첫 투자처로 선택받은 이유. SK 스퀘어가 SK텔레콤에서 이제 분할해가지고 상장이 되어 있죠. 첫 번째 투자로 코빗을 선택을 했어요. 이유는 넥슨 컴퍼니가 지배하는 단순한 지배 구조 그리고 기술이 우수해서 가성비가 높았다 이런 이유로 가상화폐 거래소 코빗을 첫 번째 투자처로 선택을 한 거죠. 그래서 대주주가 SK가 된 거고요. 대기업의 투자를 받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 코빗의 경쟁력이 좀 세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 1위는 업비트와 빗썸의 싸움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3, 4위 전에서 코인원과 코빗의 순위 경쟁이 될 것 같은데 아무래도 코빗이 조금 크게 성장을 하지 않을까. 그래서 시장 점유율이 3위의 기업이 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와 이제 NFT 협업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신사업 쪽이 좀 더 추가가 된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주가가 조금 반응이 왔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거는 오늘 나온 뉴스이기 때문에 따로 생각하지 못한 부분인데 일단은 이스트소프트라는 회사의 주식을 산 이유가 베이스로 실적이 나오는 회사고 그게 이제 점점 지속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고 신사업의 그 성장성을 바라보고 주식을 샀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지속적으로 하락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분할 매수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오늘 오르다 보니까 평가 손실이 조금 줄어든 상황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신사업에 관련해서 어떤 가시적인 성과가 조금 나오는 시점까지는 기다려봐도 되겠다 이런 좀 마음이 있고요. 주가가 하락하는 순간이 오면 조금씩 분할 매수하면서 가져가 보는 그런 포지션을 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처음 제 유튜브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라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은 영상 만드는데 큰 힘이 되고요. 정말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더 영상을 열심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다른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